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화면 좀 만지겠습니다. 뒤에가 그러죠.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찰리 푸스라는 사람 노래예요. We don't talk anymore.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 네. 네. 자,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페이지로 따지면은 200페이지인가요? 네, 아니요. 네, 20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의 건강가정 사업에 의한 이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물론 건강산업은 어떤 이해나 가족 서비스에 대해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현황이 되어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한국 거 다 서울 것만 하지 않고 가족의 센터나 현황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사업이란이라고 첫 줄에 나와 있죠. 가정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가족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옛날에는 가족끼리 투닥거리거나 무슨 일 있으면 집안인 일인데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제3조 4호조에 건강가정 사업이라는 거라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그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걸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면은 해결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가족의 부양은 어떤 건지, 양육할 건지, 보유할 건지, 또한 교육을 시킬 건지 이런 걸 통해서 가정 기능에 강화돼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걸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체크업을 해서 건강가정의 기본법을 다시 갱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건강가정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 장에 보면 목적이 나오겠습니다. 대부분의 건강가정 센터나 설치 운영은 수요자 중심으로 나 원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어떤 안정성,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강화, 또 가족관계에 대한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건강가족법에 대해서 제3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 긴급 지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보도 제안을 해야 되고요. 또한 비용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녀 간의 양육에 대한 강화도 해야 되겠죠. 어린애들 두고 젊은 부부들 나가서 자기 일 하다가 들어왔더니 애가 굶어 죽고 있더라.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에 대해서 복지 증진,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지 몰라서 내가 그 아이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부양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민주적으로 양성 평등, 약간 가부장적으로 저희가 살아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다고요. 모든 정서들이. 근데 요새는 아빠도 가정일을, 엄마도 외부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일도 건강가정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문화 발달, 가정의 의례, 봉사,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혼을 예방하거나 이혼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또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상황이면 그렇게 또 도와줘야죠. 그리고 또 가족끼리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건강가정법에 대해서 건강가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조금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3개? 용산, 여수, 김해 좀 지역상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건강가정에 대한 범위나 내용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건강가정 사업이 조금씩 더 활발해졌는데요. 상담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요. 또 문화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들어오면 더욱더 달라집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50개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중앙건강가정센터에서는 지역센터로부터 이제 세부 중심의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공통산업에서 공통협력제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어디다 두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다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 돌보미부터 시작을 해서 분야별로 사업이 조금 확장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문화, 아까 위에 2005년도에 했었던 그런 4가지 영역도 다 포함시켜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죠. 2008년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약간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되죠. 3개 정도 돼서 80개가 넘습니다. 공통 필수산업, 선택산업, 협력사업 등등등 하여간 분류돼서 좀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 필수사업이나 선택사업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족의 친화 문화 조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문제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가족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에서 통합해서 벌려지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201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한 110개 정도 100개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활성화되고 있죠.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센터의 총체계의 설정이라든가 공통사업의 부분별 회기 설정을 통해서 사업 운영의 유연화 그리고 패밀리데이 뭐 이렇게 해서 가정에 따른 행사를 조금 많이 실시해서 조금 더 활발한 가족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하고 있죠. 2015년이 되면 다양한 가족 지원을 합니다. 이용자가 참여 확대를 통해서 가족 기능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일과 가정 이런 것들을 다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죠. 어떻게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의 일과 가정 또 자녀 교육 자녀의 학습까지 다 신경 쓰는 게 어떤 여성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해야 되겠다. 가족교육 영역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할 게 아니라 결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죠. 가족교육의 영역에 따라서 처음부터 예비교육, 예비 신부, 예비 남편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혼례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나가는 거죠.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남성에 대해서 교육들이 조금 더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델화 시켜서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뭐 부부학교, 예비부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참된 부모학교 아니면 뭐 장모학교 뭐 이런 식으로 꼭 가르쳐서 맛이 아니라 생각과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그런 고착화된 어떤 예의범절 이런 것들이 조금 변색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하 남성의 대상으로 하는 자기돌봄 교육은 연간 20시간 이상 규정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요. 2015년도에는 22개 개소였다가 쭉 2020년에는 196개소로 지정됨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죠. 2021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에서는
20개였었고요. 지금이 2024년도잖아요. 5개가 더 늘었더라고요. 225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페이지는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건강가족센터에서 주요 사업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키포인트만 주면 중간에 가족 교육 같은 거 보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 교육도 있습니다. 다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족 문화에 대한 캠페인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만 해도 이제 필수 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가족 교육이 훨씬 더 집중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비 부부, 신혼부부 요새는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결혼의 준비라든가 남성의 대상의 교육이라든가 가부장적인 생각을 조금 더 없애고 평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또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밖에 안 나니까 다 자기 자식이 옳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양보와 배려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공동사업이 또 확장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가 생기면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취약 적용에 대한 돌봄 서비스, 아니면 같이 어디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남성이 아이를 기르기 위한 어떤 육아휴직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서 다양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해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기반으로 평등하게 가족 구성들이 모두 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의 여건의 보장은 가족의 다양성을 대응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를 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사회, 자녀도 함께 가르치고 함께 놀아주고 직장 생활도 함께 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정책까지 수립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건강가족의 지원의 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센터는 수요자 중심으로 약간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설치된 기관들은 2005년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이래서 34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국가가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고 치료해주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 문화를 운동을 전개시켜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사업 목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주 작은 2024년도에 한 225개 정도 된다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가족의 유형별로 조금 나눠서 디테일하게 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지원의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강가족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명칭에서 건강가족 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전국에 한 13개 정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표는 페이지 206개에서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가정의 지원 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당연히 반영을 해서 중심에 따라 좀 다르죠. 가족 돌봄 나눔이라든가 가족의 교육이라든가 가족 상담이라든가 가족 문화라든가 지역사회에 연결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7-2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 군, 구라고 해서 이거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사업의 방향들을 다양한 가정의 지원을 통해서 이용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거에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생애 주기별 아니면 부모의 교육,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가서 약간 군부대나 이런 데 가서 찾아가는 가족교육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직장맘 그리고 남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전업주부하고 일하는 그 직장 여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서로 품앗이 해줄 수 있는 거. 품앗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예요.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애를 봐주면서 내 용돈을 좀 비용을 좀 지불하고 그 사람은 옆집 아이를 봐주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에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는 조금 약간 물론 자상한 아버님도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가 훨씬 더 자녀들하고 민첩한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하고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캠프를 간다든가 아니면 가족의 축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시나 군이나 구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 가족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왜 지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우물에서 뭐 우물이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그 저수지에서 막 물고기 잡고 뭐 머드에 뭐 들어가서 팩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 연계시켜서 가족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넘기면 7-3에 207페이지에 이제 공동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 군, 구가 건강한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육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또 상담 직원에 대한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연간 5과목에서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을 통해서 시도별로 프로그램에 맞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지원을 받으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체크업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광역 단위의 사업과 연계해서 유관 기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홍보를 광역 단위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캠페인이나 홍보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알리는 거죠. 지원도 받고 기부도 받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홍보 지원도 조금 해 나가는 그런 형태죠.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좋은 기회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건강 가정의 지원의 이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별도 예산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 산업을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럼 국가에서 딱 띄어서 이건 여기다 써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육아하고 나눔, 공동육아 나눔 사업, 아이 돌봄이 지금 되게 강력하죠. 뭐 한 명당 아이들한테 뭐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근로소득도 얼마 정도 뭐 빼준다. 뭐 그리고 그 7세 이하에서는 뭐 문화센터 다니는 것들을 다 유료로 해준다.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되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기 돌봄은 이제 취업 부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족 역량 과거의 지원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수준 자체가 중위 수준의 이하인 자녀들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북한의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은 중위 수준에서 조금 더 아래이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국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위기 가족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센터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센터는 가족과 자녀의 교육, 상담, 그 다음에 통번역 있을 수 있죠. 꼭 북한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즉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을 돕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운영이 되는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름을 건강과 다문화가 합쳐서 가족센터로 변경을 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한 전국에 20개 정도에 해당이 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그런 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건 맞겠죠. 필수 사업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중 언어에 대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면 베트남 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한국말도 잘하게 쓰고 이거는 못하더라도 쓰고 뭐 읽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말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한국말로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던가. 이거는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이 엄마가 자기네 모국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금방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베트남 말을 쓰는데 친구들은 한국말을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어떻게 입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가족의 대상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고요. 가족관계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가족과 가족의 결혼과 가족의 이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의 역할, 또 아버지 교육, 또 부모의 교육, 자녀에 대한 자긍심 뭐 이런 것들. 나는 왜 이렇게 까맣지?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 아이들이 놀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서 딱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는 성평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권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성평등, 이래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을 의미하고 이주 여성과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막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폭력 피해자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테레비를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에 따라서 공통 필수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좀 살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살러 온 사람인데 폭력을 당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관련법을 제도화하고 이주민과 인권이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걸 찾아갈 수 있게끔 폭력 예방과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성평등에 대한 인권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에 통합돼서 다문화 가정의 지원 정책에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이제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회통합은 기업 취업을 기초하는 어떤 소양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직자 발급할 때 새로운 일자리 2세1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등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안무전 제주도가 없어요. 그러면 뭐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결혼 이민자를 대상해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너희 나라에서 어떤 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소양이라고 책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한국에 왔으니까 사회를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 교육도 시키고요. 또 경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학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들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결혼 이민자들끼리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훨씬 더 자리를 잡았으면 그 사람하고 맨투맨 멘토링을 해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죠. 물론 재난안전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한 가족의 교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익히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젓가락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밥은 이렇게 먹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배우듯이 그런 식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상담은 다양한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도 중요하고요. 집단 상담도 중요하고요. 사례 관리도 좀 중요하고요. 위기가족 긴급 지원도 조금 중요합니다. 연간 80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조차도 갈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진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조금 다정한 눈빛으로 좀 한번 뒤로달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주요 산업 중에서 하나는 좀 홍보하고 자원의 연계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이다움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있구나라는 것도 좀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남한테 가서 이렇게 구걸하거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다면 네, 근데 돈은 벌어야 돼요. 뭐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겠죠. 그런 형태로 홍보하고 자원 연계 프로그램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이트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11쪽에 보면 가족센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가족센터의 목적과 추진 배경을 보면 가정은 유형에 따라서 이완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유형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에 지원하는 센터 and 다문화 가족에 지원하는 센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논의해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좀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접근성에 대해서 제고한다면 이제 측면에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 정책의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에 대한 안정성 또 가족의 관계에 대한 증진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센터의 목적과 추진 배경을 갖고자 한다.
대부분의 유형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통합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다문화가정지원법 아니면 건강가정지원법, 뭐 기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국에 한 22개 정도 2004년에서 2005년까지잖아요.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 실시하고 있다. 어디가 더 많을까요? 서울보다는 경기권이나 지방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 사이트에다가 좀 올려놓을 건데요. 의정부 가족센터, 그다음에 양주 가족센터 이제 두 군데를 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근데 되게 활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가족센터에 대한 설치 방법인데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세가 합쳐서 2014년도부터는 9개 개소로 시범 운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점차 늘어나겠죠. 2017년도만 해도 100개가 넘어갔고요. 2018년도에는 150개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019년 1년 단위인데 늘어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가족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만 해도 200개 가까워져요. 196개가 된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도에서는 이름이 좀 바뀌었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가족센터 말이 길잖아요, 사실은. 가족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운영되어 있고 2023년도만 보더라도 200개가 훨씬 넘는 211개 가족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통합 서비스를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가족의 유형별에 약간 이완화,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의 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이 상관없이 어느 한 곳에서 다양하게 또 가족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또 공정하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목적이 있고요. 다문화 가족의 안정과 정착이 가정 생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당연히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상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이나 5년이나 뭐 되셔도 정확하게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저희 한국말이 어려워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번역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뭐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정보가 더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를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 지원도 필요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족센터의 일이다. 기본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 가정이든 뭐 건강한 가정이든 일단 우리나라에 왔으면 조기에 적응해서 빨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알아서 돈 벌어서 사세요. 약간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적응, 물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다른 문화잖아요.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거기도 한국이라지만 제주도 끝 섬에 가가지고 막 제주도 사투리를 막 쓴다고 막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에 그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고 조금 책을 좀 보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서 23년도까지 서울부터 보세요. 서울은 별로 없잖아요. 점점 많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거의 200개가 넘어가고 서울은 맨 처음엔 하나, 3개, 7개, 10개 있다가 지금 26개나 있고요. 경기권은 저희가 지금 경기권에 살고 있으니까 경기권하고 강원도가 꽤나 많다고, 서울하고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제주는 별로 없네요. 보니까 없다가, 그리고 세종도 별로 없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 제주는 별로 없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센터의 사업의 주체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성가족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뭐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로 운영 계획을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그런
역할을 수립하는 그런 맡아서 하는 그런 걸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다 딱 줘서 어떻게 해결해 라고 사업비를 받으니까 사업비를 교부하면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체크업하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업무도 병행을 당연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시, 도, 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3페이지 보면 시와 도와 시, 군, 구라고 해서 가족센터의 사업의 주체별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시와 도, 시와 군과 구 이렇게 중앙정부와 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연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운영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정산하는 경우 우리 돈이 아니고 나라에서 받는 돈이니까 당연히 정산해야죠. 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사업의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운영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감독해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죠. 지역별의 특성에 맞게 당연히 사업의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의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뭐 배가 많이 나오는 나라면 지역이면 배 사업이 아무래도 과수원이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꽃감이 많은 지역이면 거기에 또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형태죠. 서울은 되게 다양해서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나마 뭐 자기개발 열심히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해서 뭐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전업주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왜냐하면 이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매뉴얼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잘 수행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서비스의 전문 인력들, 또 그다음에 또 직원들 아직까지 교육시킨다 그랬잖아요. 뭐 5과목 이상 수료해야 되고 20시장 이상 교육을 가르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가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조사하고요. 연구해서 가족 서비스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가봐야죠. 현장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체크업도 해봐야 되는 거죠. 가족의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이나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홍보 산업 이런 것도 담당을 해서 한국건강가정지원원이 해서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도 있다. 그러면 시와 도에 대한 가족센터도 있고요. 시와 군과 구에 대한 센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와 도인데요. 이거는 한국건강가족진흥원과 시, 군, 구, 이 가족센터랑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와 도별로 특성에 맞게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거를 또 보급해서 또 가족센터의 지원 사업에 어떻게 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켜야죠. 상담도 해야죠. 슈퍼비전에 실시를 해야죠. 그다음에 시도에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보급하는 업무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는 좀 하고 있죠. 시군구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요. 시도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게 한국건강진흥원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게 여성가족지원부죠. 모든 아까 그 표에 보시면 페이지 212페이지 연도별 가족센터별 센터 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정부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시, 도, 시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리는 것도 의정부 시
가족센터, 그다음에 양주시 가족센터예요. 그러면 제일 저희랑 일반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네, 시, 군, 구에 대한 가족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성원들에 대한 1차적인 네,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의 단위에 따라서 건강가정의 지원도 하고요. 다문화 가정의 지원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이나 대상 이런 것도 네, 확대할 수가 있고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노력하는 그런 업무를 웬만하면 적극성을 향상시켜서 업무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나 한부모나 아니면 조손 가구 이런 거 맞춤형으로 가족 건강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유기기관 연계를 시켜가지고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맞는 어떤 가족의 특성, 특질 이런 것들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국가가 알고 있는 시군구 가족센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랑 조금 밀접한 관계 제일 금방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꼭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꼭 어떤 뭐 건강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 다 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이트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체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죠. 가족센터에 사업을 하고 하려는 방향이 뭐냐? 지역사회 가족 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좀 확대하고 싶어 하고요. 가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그 능력에 대한 강화,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늘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런 추진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있어요. 특성도 달라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 따라서 뭐 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에서만 있고 이중고를 워킹맘들이 그렇잖아요. 워킹 데디도 그렇고 일도 해야지 집에 와서 애도 봐야지 이런 고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그게 뭡니까? 자녀를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부모가 일을 할 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형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의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겠다. 물론 이제 학년기 학생들이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 학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공부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더 향상시켜 준다든가 사회성 발달 및 미래의 설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조손 가정 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통합되게끔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 단위의 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사이트에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 단위의 여가 프로그램. 이거는 가족끼리 뭐 어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빠랑 어디 뭐 가야지, 아빠랑 무슨 서비스 가야지, 아빠랑 어떤 산에 가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 사업에 대한 뭐 영역, 뭐 가족 봉사단 뭐 이런 것들. 공동 육아 나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청소년이 있는 사람이 같이 봉사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다문화든 비다문화든 뭐 꼭 다문화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섞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비언어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뭐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라 한다든지 뭐 시민의 의식을 고착화시킨다든가 가족의 편견을 좀 없앤다든가 우리가 또 좀 그렇잖아요. 너무 또 막
이제 얼굴 빛으로 황인종, 백인종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요. 외국 사람들이면 약간 좀 편애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문화 산업을 강화하고 가족 기능을 조금 위해서 별도의 집단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들 노력한다. 그럼 가족센터에서 영역별 수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가족 돌봄 산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통합 서비스에서 운영기관이 기본 외 지역 특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지역의 영역과 수요에 따라서 가족 돌봄 예를 들면 꼭 뭐 아이들만 돌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제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가족 돌봄 사업을 통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임신이나 출산이나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 지원이라든가 학부모 지원이라든가 혼례를 가리키는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갈등이 생겨. 그러면 그런 것들도 예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언 전, 유언 후 이렇게 가족에 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가족 돌봄 산업이라고 해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부재로 인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의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용하는데요. 이거는 가족의 어떤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자녀 돌봄, 다문화 뭐 있는 경우들, 뭐 장애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약간 노화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방문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담을 가족 돌봄 사업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전문 상담을 통해서 네, 좀 도와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파견을 나와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부모 같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막 예를 들면 뭐 딸이 막 반항적이야. 근데 이제 아빠가 무력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잘 돌봐줘요. 또 남자애를 엄마가 도와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북한 이탈자 가족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응할 수 없으니까 가정 폭력이 있을 수 있고요. 자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망이나 사고 제일 많은 게 경제적인 위기죠. 경제적인 위기를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가족들 간의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가족 돌봄 사업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생활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맞벌이 가정에서 일도 하고 가정도 보내고 이렇게 양립 지원을 하잖아요. 다문화 가정을 초기에 정착 지원금은 북한 아니, 탈주민도 그렇고 기초 정착금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 이민자는 통번역 말이 잘 안 되니까 통번역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이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뭐 역량을 활성화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상담도 해주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도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뇌 정착금이 필요하면 정착 지원도 좀 도와주고요.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뭐 통번역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가 없게끔 또 무서울 거 아니에요. 누가 소개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속여먹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의심이 갈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없앨 수 있게끔 약간 안정감도 줄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가족 생활에 대한 사업이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적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혜택을 받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활성화시켜서 알고는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버퍼링이 살짝 있어서 제가 약간 중간에 떨어졌죠. 가족센터에 대한 영역별의 수혜인데요. 가족 생활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가 안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역 공동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 나눔 봉사자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품앗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교류라든가 소통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가정의 달에 대한 가정의 사랑,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착 단계별에 의해서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가족 친화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이담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 산업이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가족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나 가족의 친화형 사회 환경, 또 조성, 다문화 인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연계 프로그램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또 부대 설명을 좀 하면 뭐 다문화 가정에서 한부모 또는 북한 이탈자, 그다음에 조선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가족의 이해나 편견이 좀 없게끔 지원을 해주자.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학생들한테 약간 그 봉사활동 점수를 줘서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애를 혼자 안 보내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자녀 키우기라고 해서 약간 같이 다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육아를 나누는 나눔터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의 교류나 소통도 할 뿐만 아니라 공동 지원, 뭐 매주 수요일 날은 어디서 만나서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에 활성화시켜서 다문화랑 약간 친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도 활성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217페이지면 별도 여성에 의한 추진 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이돌 몸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가족 희망 드림 지원 사업, 그다음에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 사업도 물론 있고요. 운영 지원 산업도 있고, 뭐 이중 언어 가족 생활, 아까 통번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뭐 오면은 그렇게 막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 언어 가족 생활이라든가 조성 산업이라든가 방문 교육도 있고요. 통번역 진흥도 있고요. 처음에는 통번역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막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생활화되고 그 사람들하고 조금 막 생활하고 몸으로 익히고 그러면 학생들이 받아들였던 언어보다 조금 더딘다 하더라도 좀 알겠죠. 알지만 책을 보고 공부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는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운영도 하고 있고, 이런 가족센터에서는 이런 기본 사항 말고도 특정한 산업을 운영할 수 있고요. 기본 사업의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 등을 따라서 잘 운행하고 있는지도 체크업을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21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가족센터 영역별을 낸 수행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관계를 보면 부모의 역할, 옛날에는 뭐 낳기만 하면 다 부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임신부터 출산까지. 네. 아이를 가졌는데도 막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막 이래가지고 뭐 술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기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가족 가치에 대한 교육, 또 아버지에 대한 역할,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네, 살아보시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그 사람 보면 뭐 떨리고 그러시나요? 그죠? 인내하고 참을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갈등은 없을 수가 없죠. 다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죠. 노부부에 대한 지원 있을 수 있죠. 서로 아프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도와주고 병원도 약간 뭐 자녀들이 다 바쁘고 막 이러면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누가 좀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미래 저희들 얘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보를 몰라서도 사업이 노부모를 위해서 뭐 장도 봐드리고 아니면 뭐 같이 병원도 가드리고 아니면 체크업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는 않을까. 물론 이제 AI가 돼서 로봇가 있다면 나 오늘 커피 한 잔 뽑아줘 막 이러면 커피 와서 뽑아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죠. 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지원 센터라든가 가족 지원 센터들이 이런 일 말고도 조금 더 넓은 광범위한 일을 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돌봄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족의 희망의 지원, 물론 부모님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맞벌이 여성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당연히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파견 우리 집에 와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불미스러운 일은 없게끔 네 사전 사후 관리를 좀 해야겠죠. 네 요새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뭐 폭행을 한다든가 재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게끔 사후 관리를 해야죠. 가정생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일과 집과 양립해서 지원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있는지 계속된 교육과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에 맞게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 이민자도 있지만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고독사도 있을 수 있고요. 젊고 수입이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약간 나이가 있고 수입이 없고 그러게 되면 네,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약간 사각지대에서 약간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신문에 보니까 한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네, 그 사회복지사랑 떨어져서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래서 매 와봤는데 똑똑똑 했는데 문도 안 열리고 강제로 이렇게 딸 수도 없고 막 이래서 그냥 돌아가랬는데 거기서 고독사 한지 6개월 만에 발견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한 배려 깊은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문을 경찰을 대동해서 딴다든가 어떤 역할을 좀 하루 이틀만 연락이 안 돼도 그 사람하고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좀 활성화돼야 되진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인데요. 물론 뭐 여기는 뭐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라는 단체도 있지만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 어떻게 했어? 뭐 어떻게 했어? 뭐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결혼 이민자든가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218페이지 가족 상담의 전문 인력에 대한 운영이라고 나오는데요. 대부분 가정 상담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갈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다르죠. 그런 게 가족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족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담원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상대의 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
가족 상담 전화가 나와 있기는 해요. 지역별 가족센터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2차적으로 심차 상담에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안 된다. 경찰이 지원이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여성 긴급 전화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도에다가 자꾸 노크하고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이런 센터에다가 자꾸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나만의 고립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나는 그냥 포기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지. 자꾸 두들기고 확인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뭐랄까 미래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차 2차 다 안 됐어요. 그러면 3차에는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계기관에 대해서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런 걸 또 통해서 미혼모라든가 아니면 부모 거점기관, 입양기관, 청소년 쉼터, 폭력의 피해 여성 쉼터 이런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당연히 네, 저 미혼모예요, 미혼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 입양했어요, 저 집 나와서 청소년 쉼터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숨기거나 그러진 않고 오픈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정도로 했으면 네, 건강한 미래가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1인 가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인 가구는 사회적인 전망과 형성된 지원 훨씬 더 많이 1인 가구가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근데 대부분의 20대들 아직 결혼하기 전 결혼하는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려서 급속히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독신주의자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뭐 열에 몇 명이나 될까요? 1인 가구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참여와 증진에 대해서 목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고도 얘기해요. 1인 가구의 생애 주기별, 성별이라든가 지역 특성별, 경제 여건 여기에 맞춰서 약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족센터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21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6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가족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했지만 설치수가 다문화가족센터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내 문화나 전반적으로 어떤 그 생각이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가족센터의 특징의 사업의 방향을 보면 건강가정 지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센터의 주 이용자들이 각각의 다름에도 가족센터의 뭐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센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의 기능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자격증을 따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상담원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가서 막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말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19페이지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는 가족센터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그다음 가족센터.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법정 근거는 다 기본법이 있죠.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법조항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건강가정지원법은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전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가족센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더 좀 포괄적인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생긴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도부터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다문화가정은 이거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건강가정지원법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센터만 해도 훨씬 더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게 됐죠. 아니 뭐 다문화 가정만 그리고 한부모 가정만 조선 가정만 가정입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냥 건강한 보통 사람들도 다 가정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 서비스를 생각을 났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가족 지원이나 이용자를 참여하게끔 확대할 수 있게끔 가족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또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 가족 교육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자립에 대한 지원을 도모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4인 가족, 2인 가족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서 조금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처럼 사회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같이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자료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국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그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없어지고 외국 사람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가족 돌봄이 품앗이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남성에 대해서 약간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게 주 목적이었다면 다문화 가족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거나 통번역이라든가 그리고 성에 대한 평등, 인권 이런 것도 좀 존중해 주는 걸로 그리고 우리 문화도 이해하지만 상대편 나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센터에서는 이제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 이혼 전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왜 이혼하고 아이를 버렸는데 그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재산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없게끔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옛날하고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뭐 가족의 문화라든지 가정을 사랑하는 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축제, 체험활동 이런 걸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본다고 한다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외국 사람도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기본 소양 같은 거 제가 저희 집 동네에서 중국 사람이신가 연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화장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고기 굽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서비스도 잘 주시고 근데 말투나 어투가 이런 것들이 약간 연변 사람 같으세요. 근데 별로 한 90% 정도는 한국인 같고 10%는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막 하시더라고요. 되게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돌봄, 가족 생활, 뭐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건강한 가족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거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제가 카톡에다가 좀 깔아놨는데요. 이게 뭘까? 막 그랬을 수 있는데.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녹화를 더 크게 잡아 늘리게 보겠습니다. 물론 사이트에 올려놓을 건데요. 같이 한번 보려고. 아이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제 얼굴이 지금 제 얼굴이 안 나거든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긴 한데 여기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양주 가족 센터거든요. 제가 이따 사이트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문화 접수 중, 가족 접수 중, 가족 서비스 접수 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체험 공고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게 보이면 보일라나? 네.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다문화가 2차 교육 실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2차 뭐 이런 대전에 있네요. 하긴 뭐 신청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볼까요? 네. 앞에 좀 당겨서 여기서부터 검색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입국 2년 전 미만의 결혼 이민자 한국 뭐 교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합니다. 물론 내가 베트남 초급 저희도 외국 걸 좀 배워야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부부 데이트와 함께 하세요. 부부 데이트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 보면 센터 소개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 다는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로그인 하셔서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주가 조금 더 커서 그걸 보여드리는데 의정부도 거의 홈페이지는 비슷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용수기 프로그램 네.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수기 어떻게 뭐 돈 엄청 많이 오네요. 잘 써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뭐 가족관계, 가족 돌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맞았던 사업 속에 있었잖아요. 사업 속에 이렇게 보면 네 센터장이 있고 운영에 인서에 사무국장이 있고 총괄이 있고 문화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시와 도와 시군구 그다음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또는 시와 가족센터 아니면 시군구 가족센터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맨 밑에 단계 시군구 가족센터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금 보고 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센터의 영역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뭐 물론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찾아온 의정부니까 이 근처니까 찾아오는 길도 예,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셔서 의정부 노인센터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사이버 상담도 있네요. 보니까 통해서 인터넷이 로딩이 잘 안 돼서 지금 네, 여기 봐. 가족 상담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답변하려 뭐 이렇게 부부 상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지금 저희 수업 때문에 듣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줄여지지를 않네요.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 아이고 좀 크게 좀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클릭만 하면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여기저기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시면 거의 플레임은 같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같고 경기 쪽이니까 양주나 여정부나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 계통에서 한번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하시는데 네, 고생하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가 나가는 날도 있고 나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경 써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격을 따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려고 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시간 15분이었는데 좀 길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